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는 3, 4일 만에 드디어 약간 숨고르기였다가 네. 오늘 그래도 한번 제대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좀 올랐지만은요. 역시 삼성전자 형님이 한 방 쏴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흐름,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의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4조 8천억까지 컨센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5조 원대 위로 올라와서 이제 그 컨센에 이제 부합한 정도에 대한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가졌던 우려감 이런 것들은 해소시켜줬고 또 시장에서 예측하는 정도 수준에 대한 쪽에 대한 실적이 가능해졌다라는 어떤 신뢰도에 대한 회복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오늘 느낀 거는 이런 두 가지 정도 느꼈습니다. 역시 오늘 보니까 하이 투자가 제일 거의 근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가 53 정도 얘기했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52 정도니까 하이 투자가 승이다. 일단은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리 키움증권에서 말이죠. 네. 키움증권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예? 네. 뭐 다른 어제도 말씀드린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 코너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채널K에서 모든 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날 오시는 분인데,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정했어. 오늘 먼저 좀 하자. 먼저. 왜냐면, 지난주에 핀테크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자세히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 사실 어저께, 내일 해야 되는데, 우리 벌써 감을 잡았잖아. 아침에 딱 시작하면서 봐서, 우리 또, 기수로 형님 올라가는 거 보고, 먼저 좀 해야겠다 했습니다. 오늘 그런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겠다는데, 일단 소개부터 해야죠. 우리 키움증권 대표 앵커입니다. 김순영 앵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멋진 말씀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예, 한두 마디에서 못 뵀거든요.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지금 우리 앵커님이 없을 때, 안 계실 때 하던 얘기 중에 핀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이 좀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믿고 핀테크에 대해서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새해 들어서 이쪽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도 있었지만 CES 2015 해서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현장도 동영상을 두고 제가 직접 못 갔으니까 동영상이라도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핀테크는 잘 알고 계시죠? 이 금융과 IT가 결합이 됐다는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융권의 그 금융 당국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에서는 핀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떤 핀테크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핀테크가 무엇이냐?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 도난된 얘기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방송할 때 남자들이니까 우리 형님들이란 표현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뭐라 그래? 그런 표현할 때 언니들이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거기. 그냥 거기. 그냥 거기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거기 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핀테크. 그래서 오늘 뭐 신년 되니까 신년 인사에서 뭐 핀테크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은행 쪽에서는 상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핀테크의 실체는 아직까지도 스타트업 수준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트렌드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국이나 뭐 미국 쪽을 보더라도 선진 금융시장 쪽에서도 거의 지금 막 출발하는 업체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스타트업 수준이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50여 개의 지금 기업들이 펀딩을 받고 있다. 근데 그 펀딩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페이먼트 결제 쪽으로 많이 보시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들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긴 한데 크게 지금 핀테크의 현황을 보기에는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송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을 직접 가가지고 혹은 ATM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자결제 쪽 그 송금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화폐나 송금 서비스의 핀테크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비트코인 얘기가 되고 있고요. 케냐 쪽이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엠페사라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의 지금 기업의 전자결제, 전자화폐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페이팔, 알리페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꽃보다 청춘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먼저 미리 승인이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카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결제가 되는 걸 잘 보셨을 거예요. 이런 쪽에서 전자결제 쪽에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형태는요, 금융사와 제휴의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에 카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하면 간편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 쪽도 어느 정도 기업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쿠오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엔젤리스트 랜딩클럽 중에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펀드가 좋냐, 뭐 어떤 것을 이제 개인 자산 관리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중국 쪽에서 MMF 쪽에 상품도 많이 팔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핀테크 관련주로서는 가장 손꼽히고 있는 게 모바일 결제 플랫폼 쪽입니다. 이쪽에서 다음카카오가 뱅크웰렛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이버 쪽에서도 라인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NHN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뭐 신기술 업체, 뭐 NFC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실체를 잡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완숙된 사업은 아니고 이제 막 성장을 준비하려는 스타트업 어떤 산업이라는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실체를 잡아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좀 유망하다는 기업으로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카카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얘기가 하나 있었죠. NHN 엔터테인먼트가 한 3,5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핀테크 얘기를 할 때 NH 엔터테인먼트 얘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핀테크 사업과 또 요 관련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은 이커머스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인데, 오늘 그 시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다우 기술이 일단 올라갔죠. 근데 이제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쪽은 NH 엔터와 관련이 있어서. 파이오링크가 또 최근에 지분을 인수했던 파이오링크인데,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를 갔고. 파이오링크 그 파이오야? 네. 오늘 오이솔루션이 또. 오이도? 지금 다 자기 거잖아. 8.5% 다 자기 거잖아, 자기 거. 제 지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기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근데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쪽을, 다산이도 이제 오늘 다산이도 오늘 올라가고 있나요? 다산이 뭐 강보합인데, 왜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2주 전에, 2주 전이죠.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2주 전에, 지난주였나, 2주 전인가 하여튼, NHN 엔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무슨 사업설명회를 했냐면은, 토스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토스트 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토스트 클라우드. 예, 토스트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그게 뭐야?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NHN 엔터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상품이 바로 토스트 클라우드입니다. 우리도 쓰자. 예, 이거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가 될 텐데, 지금 이 토스트 클라우드는 개발사들에게 지금 이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카페스 개발하는 데잖아.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품인데 지금 NHN 엔터 그 NHN 말고 네이버의 클라우드, 네이버가 한 20기가 주나요? 30기가 주나요? 5기가 주겠죠. 아니에요. 네이버도 되게 많이 줍니다. 몰라. 네이버도 많이 주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더 빨라요. 크롬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해외 서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이버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는데 네이버 서버가 약 3만 대에서 4만 대 사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서버가.
그 클라우드 서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른 거 말고 클라우드 서버. 가지고 이제 찾을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알아서 써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3만 대에서 4만 잠깐만요. 대인데 딱 나오잖아. 민지백꽃님 자기 찾을 필요 없어. 30 준다고 하는데요. 30 줍니다. 그러니까 뭐 오기가 무슨 언제적 얘기예요. 나는 뭐 슬쩍 떠봤지. 네, 자기가 아나 모르. 외국보다 훨씬 더 좋은데. 오히려 구글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네이버가 국내에서 쓰기에는. 그런데 토스트 클라우드도 지금 그 클라우드 NHN 엔터도 3만 대 이상의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3만 대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아예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고. 새롭게? 예. 그래서 지금 유상 증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냐면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쪽에서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에서 올해 화두, 클라우드, 빅데이터 얘기했어, 안 했어?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죠.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잖아. 나는 말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전자결제까지만 핀테크가 얘기하고 앞서서 말씀드린데 투자 쪽은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자결제를 하려는 이유도 뭐냐면 이 전자결제에서 쌓여있는 데이터, 사람들이 어떤 걸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제 서비스하고 거강꾼해갖고 중간에 마진 떼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앱을 깔면은 여러분들이 쇼핑 앱을 깔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이 관심 있는 상품, 눌러본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메시지를 쏴줍니다. 아무거나 쏴주는 게 아니거든요. 쏴지도 않을 거 쏴봐야 짜증만 내죠.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합니다. 근데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거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걸 쏴주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구매를 더 빨리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 숫자로만 한 거를 저장한다면 이렇게 크게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앞으로 뭘로 쌓입니까? 영상. 그렇죠. 영상. 이 영상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큰 대규모 서버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NHN 엔터의 유상증자, 이제 핀테크와 이 단순하게 이제 이커머스다 핀테크다가 아니라 지금 이커머스 하고 있다 보면 얘네가 이제 원하는 거는 국가 간 결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결국엔 플랫폼이 구축이 라인하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다음 카카오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음 카카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이버 라인도 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하게 되면 네이버 라인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핀테크,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항아리 연계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에 대한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NHN 엔터에 대한 투자를 위한 증자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 잠깐만. 그거는 대한항공에다 모독이야. 대한항공에다 모독인가요? 대한항공은 돈을 받아갖고 남의 돈, 죄송합니다. 남의 돈은 아니죠. 주주의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모집해서 좀 빚을 갚는 데 쓰신다. 재무구조계산은 그런 훌륭한 뜻이 있는 분이지.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거기 달라. 거기랑. 대한항공의 그 빚 갚는 빚잔치 하는 거하고 재무구조 개선이란 좋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아. 빚잔치 하는 거하고 남의 돈 끌어다가 자기 빚 갚고 좋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럼 NHN 엔터 잠깐 이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이제 게임주로 보면 안 되겠네요. 그쵸. 게임주 이상으로 게임 쪽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그 이상으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큰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지금 네이버, 라인, 카카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을 지금 보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HN 엔터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핀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상당히 눈에 띄는 게 개인 자산 관리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미 해외에 많이 있더라고요. 민트닷컴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 관리 쪽으로 앱을 만들어서 물론 다른 데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월스프런트라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은 자동화된 투자 상품 추천, 플랫폼 관리, 이런 걸 모두 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혹시 NHN 엔터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가요? 사실 거기에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위어바오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알리바바 마윈이 은행을 욕했죠. 야, 저것들은 예대차
금리밖에는 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위어바우를 출시를 했습니다. 위어바우를 출시를 했는데 이 위어바우가 거의 그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금을 막 빨아들였습니다. 자금을 막 빨아들였는데 위어바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금융상품이 이 MMF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새로울 건 없어요. MMF가 새로운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IT하고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온라인에서 가입하고 온라인에서 내가 돈을 이체를 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파이낸셜과 테크놀 IT 기술의 결합 핀테크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어바우가 보여준 이 돌풍에서 일단은 이 핀테크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도 했죠. 그 다음에 바이두도 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텐센트 금융상품 이름이 뭡니까? 텐센트가 차이프통, 그 다음에 바이두가 바이파, 뭐 이런 그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 오늘? 원래 똑똑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나는 화두를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노력하는 사람. 화두를 갑자기 잊어버리는 사람. 노력하는 증권방송인. 방송인. 나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얘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아니죠. 화두를 던져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행자. 행자.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쪽이 국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단계 앞서간 거고 그 전에 일단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실 그때 상당히 NH엔터에서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증자가 터져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거라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한항공은 좀 다르게 봐야죠. 대한항공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정말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그 재무 구조를 계산하는 훌륭한 회사죠. 돈 잘 번다며. 뭐 2조 투자도 못 벌었나 봐요. 그렇고. 알아서를 판단. 알아서를 판단. 자, 그러면 제가 또 화두를 돌려볼까요? 잘 벌어서 5천억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5조 할 거였는데 5천억 한 거야. 돌리고 싶지 않으신 모양인데. 네, 돌려주시죠. 네, CS2015 쪽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좀 많은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부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선두에 쓴 것 같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조연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 제가 화면을 블룸버그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 쪽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에서 많이 좀 얘기가 됐던 점은 사물인터넷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IoT 쪽에서 삼성이 어떻게 좀 얘기를 좀 보여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전이 많아요. 물론 가전 전시회니까. 그래서 지금 뭐 냉장고를 어떻게 온도 조절한다던가, 특히 세탁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탁기를 뭐 빨래 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동으로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꼭지를 지금 외부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던가, 조명 쪽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전 전시회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에 집약된 신기술 쪽을 모두 다 지금 소개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보실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느리죠? 상당히 좀 빠르게 이거 나오는 건데 좀 투둑투둑 좀 느리게 나왔습니다. 뭐 어쨌든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좀 이런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CS2015에서 주목해야 될 품목으로는 무엇보다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차량 제어 기술 쪽이거든요. 차량 제어 기술 쪽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 쪽은 여전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웨어러블 쪽이 입는 이 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주목을 해보자고 하고요. 물론 뭐니 해도 IoT인데, 이 IoT의 볼보라든가 삼성전자의 얘기들이 좀 많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은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와서 그런데요. 이런 쪽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핀테크와도 거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는 말씀하신 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화두가 다르긴 했지만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IT라는 기반이라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쪽, 그리고 통신 장비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에서 이번에
이번에 CES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좀 어떤 점인가요? 이승훈님. 일단 자동차는 좀 눈에 많이 보였고요. 네. 스마트홈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화면을 보더라도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사물 인터넷? 그걸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사물 인터넷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 좀 어렵다면 스마트라는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 허브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스마트 자동차도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화하게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에서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네. 크루즈 컨트롤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고 시간이. 네. 네. 80년대 초반 그 전에 나왔나요? 80년대 네. 나왔나? 하여튼 네. 이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진일보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를 달게 되면 자동 주행 운전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어떤 그 물건이라든가 현재 그 위치, 뭐 지도, 지형 뭐 이런 것까지 결합을 시키게 되면 충분히 뭐 자동차 쪽에서도 그리고 또 최근에 방금 말씀 주신 뭐 냉장고, 네.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 모두 다 이 사물 인터넷 스마트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 자동차 주행을 하려도 해도 서버하고 통신이 계속해서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스마트화 그러니까 뭔가를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스마트해질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뭔가 교신을 하고 주고받고 내가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스마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다 귀결이 된다라고 그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네. 아주 인텔이 그 CES에서 아주 재밌는 상품을 하나 내놨거든요. 인텔의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인텔 상품을 잠시만요. 인텔이 내놓은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인텔 제품을 보게 되면 거의 그 와이셔츠 단추만한 초소형 컴퓨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지금 컴퓨터거든요. 네. 이 컴퓨터인데. 컴퓨터예요? 네. 이 손 요만하다는 얘기죠. 네. 단추만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32비트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요. 네. 384K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80KB SD램과 배터리 충전 회로도 들어가 있다라고 조그만 합니다. 녀석이. 그러니까 블루투스 통신도 되고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센서를 탑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웨어러블 기기를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데이터 수신도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위치라든가 이게 메모리가 부족하네. 메모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더 앞으로는 더 장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만한 지금 크기로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근데 앞으로 더 작아지겠죠. 네. 더 작아지겠죠. 근데 지금 이 웨어러블이라는 게 먼 이 사이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런 컴퓨터 만들려면 한 30년 전에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집채만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단추만해졌다라는 거. 웨어러블이 멀지 않았다.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돼. 정말 우리 이승훈 대표가 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자주 잘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웨어러블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저렇게 하고 다들 기억하시죠? 만보기. 딱 집에서 만보기 아니야 만보기 뭐 이랬던 분이 지금 보면 지금 웨어러블 기계에 완전 전도사가 됐어. 흐뭇해 나는 잊어버렸어. 왜 반성을 했냐면 반성했어? 라인에 대한 얘기를 언제 했냐면 제가 라인이 출시되자마자 이거는 된다. 네이버 라인을 언제 얘기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2년도인가에 라인 때문에 되는 거라고 이제 앞으로 라인 때문에 엄청 될 거라고 네이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욕만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안 갔거든 2012년도에. 지자랑하려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반성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이 있더라도 조금 묵혀놨다가 꺼내야겠다. 묵혀놨다가 꺼내야겠다. 잠시만요. 임양의 유튜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오늘 퀴즈 하나 드립니다. 퀴즈. 네네. 제 얘기가 아니야. 정답은 이분들도 몰라. 여기서 정확히 대충 근처에도 맞추시면요. 이승훈 대표가 우리 그때 스타벅스 얼마였어? 쏘는 거. 스타벅스 기프트콘? 이게 날리는 거. 기프트콘. 얼마야? 몰라요. 한 4,000원, 5,000원 하겠죠. 5,000원 비싼데. 네. 한 3,500원짜리 없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커피 값만 올랐잖아. 커피 고기만 오른다니까. 5,000원? 네. 에이 젠장 5,000원 쏜다. 내가 5,000원 써갖고요. 대충이라도 맞추시면 아니 근접 한번 오늘 그냥 기분 좋게 한 분 쏠게요. 네. 한 분 써갖고요. 저희 윤재식 우리 PD한테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뭐 하루 이틀 걸리나 거? 기프트콘 들어가는데 어려워? 바로 보낼 수 있어? 보내주시면은 바로 네, 받을 수 바로 있고. 보내줄 수 있어?
기프티콘이요? 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 하여튼. 선물 주기로 하면. 저희가 PD 통해서 제가 제 사비를 쏘겠습니다. 5,000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5,000원 넘으면 안 해. 막. 흥청망청. 출제자는 누구냐면, 네. 제가 얘기했다. 무슨 삼성증권이 얘기했다. 찾지 마! 네. 찾지 마. 삼성증권이 얘기했다 그러면 안 믿어. 아니, 그럼 근거가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IT 전문 기관, 리서치 기관이 어디야? 시장 조사하는 기관. 어딥니까? 가트너죠, 가트너. 가트너. 가트너 정도는 알아줘야지. 실망인데. 네. 가트너가 얘기한 건데요. 그럼 우리 많이 수많은 사람이 이제 IoT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네. 사물인터넷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한 집안의 평균. 집안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물인터넷이 결국 서로 네트워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트워크를 할 거잖아요. 대충 평균적으로요. 몇 개나 앞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지금부터, 이제 조금 이따 쓰세요. 지금 쓰는 건 정답이, 두 분 얘기하지 마요. 두 분도 몰라, 정답은. 나만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 있고. 방송을 했어요. 제가. 언제? 연초에. 안 했을까? 가트너 데이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인구가 지금 뭐 얼마죠 하면서 하게 되면 인구당 뭐 9개, 10개 수준이네요 라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 그게 아니야. 방송에 있어서. 자, 월요일, 1월 1일 방송 찾아보세요. 아니.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네. 그 개념이 아니라 집안 평균, 한 집안의 네. 집에서 평균해서, 그러니까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잖아. 네. 평균 몇 개가 연결될 건지. 그 얘기야. 약간 달라, 개념이야. 쓰세요, 지금이요. 20개라고 많이 올라오시네요. 한 50개. 20개 얘기를 많이 쓰시네. 250개는 말도 안 되지. 255개가 뭐야? 이분은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집의 평균. 집 평균. 한 집에. 50개. 나 50개. 50개 썼어? 나 50. 예. 네. 자, 50. 큰일 났어. 50 받고 51 넣어. 이거 근처가 나오자. 너무 재미없으면 이거 한번 돈 안 날라간다. 상품권 없어. 우리 PD도 나와. PD가 30개. 50 받고 80 떠. 네. 이거 250 나오니까 이거 백수님이 264 이거 뭐야? 땡이다 땡. 이거 안 되겠어. 70개 네. 아니 70개? 88은 뭐야? 88. 이 방송 젠장. 수준 떨어져 이놈의 방송. 왜 이래? 네. 실망이야. 실망. 이건 아닌 거지. 네. 잠깐만. 300이 나왔는데 280. 300 나왔는데 네. 300. 자, 300 나왔습니다. 300. 자, 300. 자, 300 나왔습니다. 300. 자, 300. 더 이상 쏘는 분 없으십니까? 300. 350 나왔어요. 350 나왔어. 피디님 잘 들으셔야 돼요. 400도 나왔어요. 예. 400 나왔어요. 450. 상한가 랠리님 500 쳤어. 500. 맞죠? 상한가 랠리님 500 치고 넘어가는데요. 그만 쓰세요. 그만 쳐. 예. 상한가 랠리님이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상한가 랠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랠리님이 확인해 주세요. 상한가 랠리님이 맞는지. 500 먼저 치신 분이요. 맞네요. 상한가 랠리 11시 34분에 치셨어요. 박수 쳐드립니다. 박수. 11시 34분 상한가 랠리. 제가 이분한테 우리 PD 통해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연락하세요. 네. 그래갖고 제가 5,000원이면 5,000원 주고 가겠습니다. 네. PD한테. 그래서 전 분명히 주고 갈 테니까 못 받으면 키움을 협박을 하시면 어떻게든 받으세요. 상한가 랠리님. 아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상한가 랠리님. 네. 축하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 2학년이가 무슨 뻥 깠다 얘기할 사람 있잖아. 네. 저 친구가, 이제, 우린 저 친구지만 속으로는 저 XX가 500인지 300인지 어떻게 알아? 제 X,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딱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Estimate from research firm Gartner predict 나오죠? Average home could remotely connect up to 500. 500! 축하드립니다. 자. 내가 뭐냐면, 여기 딱 보면 에어컨디션부터 라이트부터 커피. 왜냐면 여기에 모든 라이트 있죠. 집안에 있던 라이트 전부 다.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그 키움증권에 오면은 이렇게 항상 종이컵에다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녹차를 마시거나 합니다. 근데 키움증권에 있는 정수기에 USB 포트가 있는 거야. 그렇죠. USB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USB 포트가 있잖아요. 이 USB 포트가 들어가 있다니 내가 보면서 정수기에 USB 포트가 달린 거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US 커피 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수기, 냉장고, 그다음부터 애들 장난감은 기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 장난감에 그거 안 들어가겠어요? 저 같아도 다 할 거고,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해야 될 분야는 리모컨에다 제발 좀 그거를 달아라. 저를 잡아주세요. 리모컨에다. 저를 잡아주세요, 저. 네. 저 잡아주세요, 저. 네. 저 확대 안 돼요, 이거? 네. 진짜 5,000원 날라간다, 5,000원. 5,000원. 5,000원인데, 이게 뭐로 날라가다?
스타벅스. 네. 기프트콘이야? 뭐야? 나 그건 안 해봐. 스타벅스 우리 좀 후원 좀 해봐. 스타벅스 5,000원 넘으면 분명히 말하자면 안 날라가. 아, 네, 저 한번 물어보죠. 라떼 톨은 안 넘어가니까 그걸로 하시면 아이스크림 될 것 같아요. 쿠폰 이런 거 받아와야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방송에서 나뚜루에서 후원했었는데 나뚜루 좀 후원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김준현 기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정말 이런 방송이 없다. 이런 방송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했으면요. 오늘 여기 한번 30분이나 30개, 40개 쓰신 분 있죠? 최소 이분들이 저라면이래요. 저라면은 김충건 사장실에 전화를 할 거야. 전화는 해야 돼. 그지 않아? 그렇죠. 이거 전화번호 물어보는 것도 이거 예의 아니죠. 113 다 나올 거, 그걸 누가 알릴 거 말고 어딨어. 성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이 화면 나온 거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바로 홈 오토메이션, 이게 네스트란 거거든요. 네스트. 이게 작년 초에 구글이 인수했잖아요. 네. 이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돈 버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식이랑 상관없이요. 이 네스트란 거요.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구글답지 않게 저게 보면 가정용 있잖아요. 집에서 온도 조절하는 장치로 이제 네. 사람 생각하면서, 야, 저걸 뭐하러 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 비판적이 많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쓰는 사람이, 미국에서만 팔거든요. 구글 플레이 가면 미국에서만 팔아. 아, 캐나다에도 안 파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만 파는데, 이런 게 진짜 택배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분이 어떤 분이 이걸 사왔어. 사왔거나 그래 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째 자기 집에 설치를 했네? 저를 이제 잡아주세요. 이거 설치를 했어. 그리고 이분이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 블로그를 썼어요. 블로그를 해갖고요. 이분이 이걸 갖고, 전압도 안 맞는데, 이거 막 한 거야. 이것저것 많이 활용을 했어. 네. 그 블로그를 했는데, 이분이 보통 블로그 할 때 보면, 개인적 블로그 하기 때문에, 저 화면을 잡으세요. 저 화면이요, 피디님. 그래서, 이거 보통, 하루에 300명, 400명 들어오던 분이, 이걸 시리즈 해갖고요. 엄청나게 떴어요, 블로그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지금 막 찾으려니까 못 찾는데 흥분해갖고 제가 나중에 이성 대표 찾을 수 있고 이분이 네. 유명해지셔갖고요. TV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활용도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CES 얘기 있잖아요. CES 얘기도 네. 제가 보면 우리 자료 중에 그거 하나 좀 잡아주세요. 네. 자료 중에 구글 네스트 통해 갖고 얘기한 거 있거든요. 아, 구글 네스트요? 구글 네스트에 주목해라라고 했던 거 있어요. 네. 네, 그것 좀 한번 잡으세요. 네. CS 관전 포인트 3가지 거기. 네. 그것 좀 잡으세요. 네, 그것 좀 잡으세요. 네, 그거요. 좀 잡으시면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화면 나올 텐데요. 나올 텐데요. 네. 네, 지금 당겨 나오네. 네. 당겨 나오네요. 오른쪽 화면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을 잡으셨네. 네.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그거는 하나의 네. 그냥 나온 거고요. 그 에코를 잡으세요. 그래서 이걸 갖고 네스트를 갖고 하나의 홈 오토메이션의 뭐라 그래? 허브? 표현이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보면 이걸 갖고요. 요거 막 전 기술적인 거 모르고 이런 공대생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도 있잖아요. ADP 사설 경비업체랑도 같이 업무를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 화면 쭉 내려보시면요. 네스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워크 위드 네스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쭉 내려보시면 돼요. 네. 워크 위드 네스트가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딱 나오죠. 이렇게 보면 사물 인터넷에 기본적인 하나의 기본적 딱 하나 들어가는 거가 네스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요. 구글이요. 네. 거기에 어느 기업이 들어가요. 워크위드 네스트.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유니키요? 네. 그다음에 LG 들어가네요. 네. 스마트 홈 네. 유니키하고 네. 어거스트 네. 그다음에 LG 이렇게 세 개의 LG가 들어가죠. LG. LG가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네. LG. 네. 앞서 다른 자료 한번 잡아주세요. 아까 다른 보면 자료 잡겠습니다. 구글 캐스트의 용도 확산이라고 또 제가 준비해. 구글 캐스트. 제가요 이렇게 네. 설렁설렁한 것 같지만요 다 자료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새벽에 제가 왜 괜히 3시 반에 일어나겠어요? 구글 캐스트의 확산은 어저께 있었는데. 네. 아니 오늘 거에도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구글 캐스트의 확산이. 네, 용도 확산이 있는데요. 구글 캐스트를 아시죠? 구글 캐스트 뭐 39불짜리 우리나라에서 뭐 39,000원 이렇게 파는 거. 네. 그 TV에 딱 꽂아갖고 미러 캐스트 하는 거 같은 거. 네. 이승원 대표도 미러 캐스트 하니까 이거 못다 쓰겠어요? 뭐 이랬잖아요. 네네. 그게 보면 오디오 캐스트로 일단 확산됩니다, 지금요. 오디오 들어가면서 지금은 미국, 그러니까 소니랑 완전 붙자는 거예요. 네. 소니는 에어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구글 캐스트에 보면 스피커라든가 오디오가 이제 다 기본 성능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캐스트 안에? 아니죠. 캐스트를 갖고 그걸 갖고 오디오도 한 대 연결해 갖고 집안에는 오디오랑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캐스트랑 네스트까지 합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려보세요. 네. 그럼 구글 캐스트랑 손잡고 일하는 애들 또 어디냐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LG, 네. 데논, 데논 스피어, 데논, 네, 데논. 두 가지 소니, 네. 이렇게 있네요. 또 어디가 들어가요? LG 들어가요. 또 어디가 들어가요? LG가 들어가죠. LG 들어가네요. 네. 벤츠 회장이랑 또 LG가 또 만났죠, 이번에. 네, 소니, LG, 데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가 LG. 지금 삼성은 이제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더싱이라는 걸 인수해갖고요. 그리고 네. OS도 스스로 구축했죠. 타이젠.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되었건 간에 스마트싱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IoT 시장은 결국은 OS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OS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꽉 잡고 있어요. 애플이랑 구글이 꽉 잡고 있고 그 후발주는 삼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혀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럼 너희들 기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더니 바로 네스트란 거 크롬캐스트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맞죠? 애플도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애플도 갖고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도 이제 또 만들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이길지는 시청자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은 모든 걸 혼자 하겠다는 것이고요. LG가 요즘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요. 그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차를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차를 살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차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센터페시아 옵션을 iOS로 하시겠습니까? 안드로이드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옵션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BMW, 뭐 현대차를 하더라도, 딱 하게 되면은 그게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나는 iOS인데 내가 iOS 때문에 뭐 현대차를 못 사? 내가 현대차 입장, 야, 둘 다 갖고 와. 세팅해서 집어넣어.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iOS 포맷의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자동차도. 그래서 아마 그 내가 뭐 iOS를 쓰는 사람이면은 iOS로, 내가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이면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자동차 회사로서는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 입장이면은 매스를 만드는 쪽이라면 내가 매스가 아니고 뭐 고급 스포츠카를 만드는 쪽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주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작이 때문에 그 부품을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되는 데가 그 레고 블록으로 만드는 폭스바겐처럼 그런 식으로 그쪽 부품 자체를 어떤 그 블록화해야지만 그 블록화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네네. 그 삼성은 여태까지 장점이 네. 제품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OS를 들어가려는 애들이고 더싱이라는 렌즈에서 플랫폼을 가져가려는 애들이고 여태까지 구글은 OS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보여드렸던 네스트랑 캐스트를 갖고 거기서부터 확산시켰다는 얘기고요. 네네. 애플은 아까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홈키트라는 게 있어요. 네네. 애플이 홈키트부터 출발해 나가면서 애플의 유저들을 깔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물론 제품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 일부 시간이 약간 모자라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올해 들어서요. 지금 뉴스 하나,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것만 설명드리고요. 나가겠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여태까지 3년 연속으로요. 3년 연속으로 애플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플의 마켓시가 줄어들었어요. 뭐냐면 OS 쪽에서. 당연히 줄죠. 네. 기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덜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팔리는 거는 드러났는데 네. 기기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플의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그쵸? 그런 상황이고 그쵸? 유일하게 이제 그 출하량과 점유율 자체가 동시에 주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50%가 1등하는 나라는 지금 1등하는 나라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하게 애플이 더 많아요. 나머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얘기가 나는데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게 3년 만에 처음 있던 일입니다. 지금요. 애플의 아이폰 6가 덴트, 안드로이드 크라운이에요. 덴트라는 게 뭐냐면요, 죽인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안드로이드가 처음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애플이 커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드로이드 그 구글도 머리 아픈 거죠. 그럼 구글에 들어가 있던 삼성도 머리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런 것 때문에 따른 거고, 그래서 보면 대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파이어폭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파이어폭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있고, 네. 그래갖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일부에서 또 우려하는 거가 신비한 같이 노키아가 신비한 갖고 했다가 엑스됐잖아요. 네. 굉장히 사그러들었잖아요. 네. 뭐 그렇겠지는 않겠지만 지금 누가 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안드로이드가 좀 꺾였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여기서까지 하면 될 것 같고 2부에 뭐 나머지 못한 거 하겠는데요. 2부에 또 우리가 또 오늘 또 팀에 또 유명한 전문가 또 모시잖아요. 네네. 전문가 얘기하는 거. 아직 그 오픈 안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픈 안 하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키움증권에서 처음 뵙는 그런 전문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모셔서 꼬치꼬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짧게라도요. 네. 이성훈 대표가 레포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거라 저희 얘기를 주워 들은 거지 이놈의 증권사가 또. 근데 이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쏘리. 네. 취소. 좋은 증권사가 또 우리 얘기를 또 같이 살면서 같이 커가는 증권사가 있어. 거기서 또 우리 가서 일할 수 있잖아. 일할 수 있지. 그쪽에 가서 네. 얘기하면서 2부 시간에 또 나머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일부 시간의 마지막 코너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어떤 네. 지금 CES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런 등등 얘기 있잖아요. 모아서 그의 최고의 그걸 모아서 나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최고의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증권? 키움증권의 키움증권에 네. 에서 나온 레포트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인데 지금 위치, LG전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네.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닥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주가 6만 원, 그죠? 2007년 이후 다져온 역사적 바닥이다라는 진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적이 4분기를 바닥으로 재차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진짜 있습니다. 바닥이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매년 G 시리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G 시리즈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라인업 강한 효과 주가에서 실존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또 첫 번째 내용이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지분법 이익이 지금 포함이 순이익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개선을 일단 예상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예,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 G 플렉스 2에 대한 기습 공개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기습 공개를 통해서 또 여전히 이어져 갈 것이다. 스마트폰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G4, G3 다음에 G4. G3도 성공이었어. 예, G3 성공이었죠.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이 G4가 3월경에 출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연 초반기에는 이어져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샤오미를 제외한 중국 업체들은 점유율이 경체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샤오미가 작년 4분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처음으로 지금 역성장을 했거든요, 샤오미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LG전자나 삼성전자가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런가? 하고 있고요. 또 TV 쪽에서도 OLED TV, 컨텐츠 TV에 대한 투트랙 전략이 지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OLED하고 LG전자의 OLED는 LG전자의 OLED 방식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RGB를 갖다가 따로따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의 소자에서 이렇게 넣어갖고 따로따로 소자를 넣어서 색을 만들어서 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LG전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필터를 껴요. RGB. 그다음에 소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이트.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네. 나 없을 때 이거 한번 방송했었지. 왜요?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줬었지. 아니요, 같이 있을 때 했을 거예요. 그런가? 왜요? 그때도 느꼈는데 자기 잘난 체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는 단가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LG전자가 더 단가가 낮은데
퀀텀 닷, 예. 근데 삼성은 그래서 OLED를 아마 거의 버리고 퀀텀 닷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퀀텀 닷은 하나의 소재에서 다 색깔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퀀텀 닷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서 퀀텀 닷 TV는 수율 맞추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LG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TV 모멘텀 거기다가 또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무인 자동차용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공동 개발하고 있고 그죠? 제너럴 모터스 LTE 통신 모듈 독점 공급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기술한 스마트홈 솔루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LG전자를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박준영이 특히 강조하잖아요. 네. 콜라보레이션. 네네. 콜라보레이션 강할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된다. 하나 화두잖아요. 지금요. 역시 LG전자 모르겠어요. 그 주가는 제가 본 적이 잘 못 봤는데 깜짝 놀랐는데요. 많이 나온 게 하나 더 볼까요? 네. 아니 주식을 하나 봐주세요. 주식을. 네. 차트 한번 보여주는데요. 네. 또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LG전자 6만 원에 무슨 몇 년의 바닥이라는 건 처음 봤는데요. 10년에 저가 가는 주식이 있네요. 뭐. 야, 오늘 아까 방송, 지금 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 한 10시쯤 봤어요. 네. 생방송 10시